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60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여성 영웅들. 그런데 역사책에서 거의 이름조차 찾기 힘든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그 안에 수많은 앱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자주 쓰는 건 몇 개뿐이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중 극히 일부, 특히 남성 중심의 이야기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그 스마트폰에 숨겨진 앱 같은 조선의 여성 영웅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당시 사회의 편견과 억압을 뚫고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에서 지워졌을까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느낌 안 드시나요? 자, 이 비밀을 파헤쳐 보자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여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삼종지도라든가 칠거지약 같은 단어가 머릿속에 스쳐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성은 남편을 따라 살고 집안일만 하면 된다는 뭐랄까 좀 답답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조선 여성에 대한 상식이에요. 근데 이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시대 여성들, 특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여성 영웅들은 이런 편견을 산산조각 낸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전쟁터에서 싸웠고 나라를 구했고 심지어 학문과 예술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마치 어벤져스 영화에서 블랙 위도우나 스칼렛 위치 같은 강력한 캐릭터를 빼놓고 토니 스타크만 계속 조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왜 이들이 지워졌는지, 그리고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웅으로 논개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논개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용감했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논개는 임진왜란, 그러니까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활약한 여성이에요. 그녀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라는 건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직업이었죠. 노래와 춤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했지만 신분은 아주 낮았어요. 근데 이 기생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다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반전이냐고요. 논개의 이야기는 진주성 전투에서 시작됩니다. 임진왜란 중 일본군이 진주성을 함락하고 그곳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큰 잔치를 벌였어요. 상상해보세요. 적군이 성을 점령하고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상황. 조선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이건 마치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로마군이 적을 무찌르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 같아요. 근데 이때 논개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일본군 장군을 유혹해서 남강 강가로 유인했어요. 그리고는 그 장군을 끌어안고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죠. 논개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적군의 장군을 제거했어요. 이 사건, 그냥 와 멋지다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조선은 망국의 위기에 있었고 논개 같은 이들의 희생이 백성들의 저항 의지를 다시 불태웠거든요. 이건 마치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 전사들이 좁은 길목에서 싸워 전체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것과 비슷한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논개의 용기를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녀는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탓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이건 마치 현대의 우리가 나는 배경이 부족해라거나 나 같은 사람은 못해라고 생각할 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내딛는 것과 같아요. 논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나요? 논개의 이야기는 이렇게나 드라마틱하고 나라를 구한 엄청난 업적인데 왜 역사책에서는 한두 줄로만 나오거나 심지어 야사, 그러니까 구전으로만 전해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그녀가 기생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여성이었다는 이유로 그녀의 이야기가 덜 조명받은 걸까요? 이 의문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큰 퍼즐의 첫 조각이거든요. 논개 외에도 조선에는 비슷한 여성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싸운 여성들도 있었죠. 이들은 남편이나 오빠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무기를 들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칼과 창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여성들이 나도 싸울 거야 하며 뛰어드는 모습. 이건 마치 영화 무란에서 목란이 남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장면과 비슷해요. 이 여성들은 당시 사회의 편견, 여자는 약하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도 논개처럼 역사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기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당시 역사 기록은 주로 사대부, 그러니까 상류층 남성들이 썼어요. 이들은 여성의 활약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크죠. 이건 마치 현대의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 대신 감독만 칭찬하는 것과 같아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워진 이유 점점 더 궁금해지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워진 건 단순히 조선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현대에서도 소외된 사람들,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묻히잖아요. 조선의 여성 영웅들을 되살리는 건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지워지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것과 같아요. 논개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지금 시험, 직장, 인간관계에서 힘들 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라고 다짐하는 것과 비슷해요. 논개가 남강에서 보여준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이야기 어땠나요? 조선 여성들의 숨겨진 힘이 느껴지셨나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방금 우리는 조선의 여성 영웅 논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봤죠? 정말 드라마틱하고 가슴 벅찬 순간들이었어요. 안 그래요? 논개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성들의 용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왜 역사책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일이니까로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이 여성 영웅들이 왜 역사에서 지워졌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갈등과 비밀을 파헤쳐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조선시대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묻혔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미스터리 영화를 보다가 도대체 범인이 누구야? 하면서 단서를 찾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도 역사 속 단서를 찾아가면서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왜 지워졌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만나볼 영웅은 허난설원이에요. 여러분, 허난설원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조선 중기의 천재 시인이에요. 비유하자면 허난설원은 조선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녀의 시는 너무 아름다워서 조선을 넘어 중국과 일본까지 전파됐을 정도예요. 상상해보세요. 400년 전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한 여성의 글이 바다를 건너 외국에서까지 사랑받았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예를 들어 그녀의 시 중 하나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달빛 아래 홀로 서서 내 마음은 바람에 흩어지네. 이 한 줄만 읽어도 어딘가 슬프면서도 강렬한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건 마치 요즘 우리가 듣는 감성적인 K-팝 가사처럼 마음을 쿡 찌르는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허난설원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조선은 유교 사회였잖아요. 유교에서는 여성이 학문을 하거나 자기 재능을 뽐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쉽게 말해 여자는 조용히 집안일이나 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허난설원은 결혼 후 시댁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남편은 그녀의 재능을 질투했고 시어머니는 여자가 시를 쓰다니 터무니없어 하면서 못마땅해했죠. 심지어 그녀의 시를 불태우려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쓴 일기나 그림을 누가 찢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허난설원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펜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 마치 영화 라라랜드에서 꿈을 줬던 주인공이 결국 좌절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이 생기죠. 허난설원처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여성이 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을까? 이건 단순히 그때는 유교 사회라서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허난설원의 시집은 그녀 사후에 동생 허균이 간신히 출간했어요. 근데 조선에서는 이 시집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죠. 반면 중국에서는 조선의 천재 여성 시인이라며 극찬을 받았어요. 이건 마치 한국에서 만든 K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해외 팬들에게 더 사랑받는 상황과 비슷해요. 왜 조선에서는 그녀를 외면했을까? 혹시 여성의 성공이 남성 중심 사회의 질서를 흔들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이 의문 점점 더 커지죠. 이제 또 다른 단서를 찾아볼게요. 조선시대 역사 기록은 누가 썼을까요? 주로 사대부, 그러니까 상류층 남성들이었어요. 이들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를 운영했죠. 유교에서는 남존여비, 즉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는 사고방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업적, 특히 논계처럼 기생 출신이거나 허난설원처럼 학문으로 두각을 나타낸 여성의 이야기는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마치 현대의 회사에서 팀원들이 열심히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상사 혼자 모든 공을 가로채는 것과 비슷해요. 불공평하죠? 여기서 허난설원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그녀는 단순히 시를 쓴 게 아니에요. 그녀의 시에는 당시 여성으로서 느끼는 고통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녀는 이런 시도 썼어요. 창밖의 바람은 자유로운데 내 마음은 이 방 안에 갇혔네. 이 시를 읽으면 그녀가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는지, 그리고 그걸 이루지 못한 슬픔이 느껴지죠. 이건 마치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못해라며 답답해할 때 느끼는 감정과 똑같아요. 허난설원은 그런 감정을 400년 전에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녀의 시는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당시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준 외침이었어요. 근데 이 외침이 왜 묻혔을까?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면 조선 사회는 여성의 재능이 너무 두드러지면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허난설원의 동생 허균은 그녀의 시를 출간하면서도 이건 내 누나의 취미일 뿐이야 라고 변명하듯 썼어요. 왜냐? 여성의 재능이 너무 빛나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불편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건 마치 현대에서도 누군가 너무 잘 나가면 건방지다라거나 튀지 마라는 말을 듣는 것과 비슷해요. 허난설원은 그런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자, 이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죠? 허난설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 조선 후기의 여성 화가 신사임당을 떠올려 볼게요. 신사임당은 그림과 글씨로 유명했지만 그녀의 예술적 업적보다는 율곡 이의 어머니라는 타이틀로 더 많이 알려졌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를 방송인이 아니라 누구의 아내로만 기억하는 것과 같아요. 신사임당의 그림은 조선 예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도 현모양처라는 틀 안에 갇혀버렸죠. 왜일까? 혹시 여성의 독립적인 업적이 조선 사회의 이념과 충돌했기 때문일까? 이쯤에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워진 게 단순히 조선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현대에서도 소외된 사람들,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들의 이야기가 종종 묻히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SNS에서도 너무 튀지 마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조선의 여성 영웅들, 특히 허난설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너의 목소리를 내고 있니?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조용히 있는 거니? 이 질문 좀 무겁게 다가오죠? 허난설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녀는 우리에게 너의 재능을 숨기지 마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녀가 27년이라는 짧은 삶 속에서도 끝까지 시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시험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라고 다짐하는 순간과 같아요. 허난설원은 그런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궁금증이 더 커졌죠? 왜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지워졌을까? 단순히 유교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 이 단서들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거예요. 다음엔 전쟁터에서 활약한 여성 영웅들을 만나볼 건데 이들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조선의 여성 영웅 논계와 허난설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봤죠. 두 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지만 그 이야기가 왜 지워졌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마음을 쥐락펴락할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활약한 조선의 여성 영웅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용기 이상의 반전을 안고 있거든요. 춤을 고르고 준비하시고 함께 이 감동적인 여정에 빠져들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장군이나 무사들이 떠오르시죠? 칼과 창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치는 남성들의 모습,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전형적인 이미지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특히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에서 여성들이 전쟁터에 나섰어요. 이건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민간인들이 갑자기 무기를 들고 싸우는 장면처럼 상식을 뒤엎는 순간이에요. 자, 이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우리 가슴을 얼마나 울릴지 함께 느껴보자고요. 먼저 행주대첩의 여성 영웅들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행주대첩이라는 전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593년 임진왜란 중에 권율당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죠. 이 전투에서 권율당군의 전략이 유명하지만 사실 이 승리의 숨은 주역은 여성들이었어요. 이건 정말 반전이에요. 당시 행두성에 있던 여성들은 농민, 기생, 심지어 평범한 백성 출신이었어요. 이들이 돌을 나르고 무기를 만들고 심지어 직접 싸웠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죠. 상상해보세요. 일본군이 성을 포위하고 화살과 총알이 하늘을 뒤덮는 상황. 그 와중에 여성들이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해 하면서 돌을 던지고 뜨거운 물을 끼얹었어요. 이건 마치 영화 브레이브하트에서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무기를 들고 적과 맞서는 장면과 비슷해요. 특히 한 여성은 일본군 장수를 향해 큰 돌을 던져 맞췄고 그 장수가 쓰러지면서 전세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여성, 그녀의 용기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대단했어요. 이 순간 여러분 마음도 떨리시죠? 여기서 감정이 더 고조됩니다. 이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들은 가족을 지키고 조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무릅썼죠.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도 돌을 던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이를 한 손으로 안고 다른 손으로 무기를 든 모습. 이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에요. 이 여성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행주대첩은 승리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을 떠올리며 가슴이 뛰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어요.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권율장군의 이름은 크게 기록됐지만 이 이름 없는 여성들의 용기는 한 줄로만 언급되거나 아예 생략됐죠. 왜일까요? 당시 역사 기록은 주로 사대부, 그러니까 상류층 남성들이 썼어요. 이들은 여성의 활약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건 마치 현대의 스포츠 경기에서 득점을 넣은 선수 대신 감독만 칭찬받는 것과 같아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워진 이유,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죠. 다른 사례로 곽재우 의병대에 참여한 여성들도 있었어요.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끈 유명한 장군인데 그의 부대에는 여성 의병들도 포함됐어요. 이 여성들은 남장을 하고 싸웠고 심지어 척후병으로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도 했죠. 상상해보세요. 칼과 창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여성이 앞장서서 적을 속이고 정보를 가져오는 모습. 이건 마치 영화 007에서 여성 스파이가 언더커버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멋지지 않나요? 이 여성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조선을 위해 싸웠어요. 하지만 이들의 이름도 역시 기록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이쯤에서 감정이 폭발하지 않나요? 이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어요.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렸고 마음에는 불꽃이 타올랐죠. 근데 왜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에서 한 줄로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까? 이건 단순히 기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조선 사회는 여성의 전쟁터 참여를 부적절하다고 봤어요. 특히 유교 이념 아래에서는 여성이 집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이 여성들의 활약은 일부러 묻히거나 무시당한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조연들이 빛났는데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지금 힘든 시험, 직장 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도 해볼까 하며 한 발짝 내딛는 것과 똑같아요. 행주대첩의 여성들, 곽재우 의병대의 여성들, 이들은 우리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해요. 이들의 희생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 메시지예요. 자, 이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워진 이유, 단순히 조선시대의 유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용기가 너무 강렬해서 일부러 잊혀지게 한 걸까요?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여성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깊은 영향을 만나볼 텐데 정말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의 여성 영웅들을 만나왔어요. 논계의 용기, 허난설원의 재능, 그리고 행주대첩과 곽재우 의병대에서 활약한 여성들의 희생까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성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와 그 의미를 정리하면서 가슴에 오래 남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조선의 여성 영웅들 논계, 허난설원, 행주대첩의 이름 없는 여성들, 곽재우 의병대의 여성들이들은 모두 다른 배경과 삶을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당시 사회의 편견, 억압,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뚫고 자기 길을 갔죠. 이건 마치 우리가 지금 힘든 시험, 직장 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까? 하며 한 발짝 내딛는 것과 똑같아요. 상상해보세요. 4,500년 전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제한된 사회에서 이들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을까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메시지예요. 먼저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워진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제까지 우리는 여러 단서를 찾아봤죠. 조선은 유교 사회였고 여성의 활약은 남성 중심의 질서를 흔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논대 같은 기생의 희생, 허난설원 같은 여성의 재능, 전쟁터에서 싸운 여성들의 용기는 정식 역사에서 배제되고 야사나 구전으로만 남았죠. 이건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조연들의 활약이 묻히고 주인공만 조명받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옛날 일이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여성들의 용기와 저항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의 여성운동, 성평등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권리, 예를 들어 여성도 자유롭게 교육받고 직장에서 일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게 이런 선구자들의 희생 위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횃불을 든 사람들 같아요. 그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후대 사람들이 계속 불을 붙여온 거죠. 상상해보세요. 논대가 남강에서 보여준 용기, 허난설원이 시를 통해 외친 자유, 전쟁터에서 돌을 던진 여성들의 저항, 이 모든 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가슴 벅찬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영웅들은 누구일까? 현대 사회에서도 소외된 이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기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이들의 이야기도 조선 여성들처럼 묻힐 수 있죠. 이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를 되살리는 건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것과 같아요. 그 추억이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이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가 다시 조명받는다면 한국 사회는 어떤 변화를 맞을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첫째, 역사 교육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 역사책은 주로 왕, 장군, 학자 중심으로 쓰여 있잖아요. 근데 논계, 허난설원, 행주대첩의 여성들 같은 이야기가 추가된다면 학생들이 아, 역사엔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며 더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이건 마치 단조로운 음식에 새로운 양념을 추가해 맛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허난설원의 시를 읽으며 여성도 이렇게 재능이 뛰어났구나 라고 느끼고 성평등에 대해 더 일찍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둘째,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현대 여성들에게 큰 영감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 허난설원처럼 재능을 억누르는 환경에서도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낸 사례는 지금도 성차별이나 유리천장을 겪는 이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는 여성 역사를 재조명하는 책, 드라마, 유튜브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드라마 대장금이나 동의 같은 작품이 조선 여성의 삶을 다루며 많은 공감을 얻었죠.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가 잊었던 과거를 되찾아 더 공정한 미래를 만들려는 움직임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논개의 용기를 떠올리며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모습 멋지지 않나요? 셋째,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K-드라마, K-팝처럼 한국의 여성 영웅 이야기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잠재력이 있어요. 허난설원의 시가 중국에서 사랑받았던 것처럼 이들의 이야기가 영감이 되어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논개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나온다면 전 세계가 조선 여성의 용기에 감동받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외국인 친구가 한국의 여성 영웅들 정말 멋지다 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미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선의 여성 영웅들, 논개, 허난설원, 행주대첩과 곽재우 의병대의 이름 없는 여성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역사에서 지워졌지만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이 영웅들의 횃불을 우리가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도 주변에 숨겨진 영웅을 찾아보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